안녕하세요. 제안쇼의 제안입니다. 자, 여러분은 미술관 좋아하세요? 너무 뜬금없죠? 근데 저는 엄청 미술관 전시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쉬는 날 시간을 내서 핫한 미술관이나 전시를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미술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취미생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둘씩 이렇게 작품을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또 도슨트라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흥미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미술사 제가 과외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홍대 대학원 막 가가지고 특강도 제가 듣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제 직업이 아무래도 이제 쇼호스트다 보니까 미술 경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렸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취미 활동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근에다 지역 취미생활欄에다 저와 같이 서양 미술사 공부하실 분이라고 한번 글을 올려봤더니 진짜 댓글이 이만큼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많은 분들이 미술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또 관심이 참 많구나. 특히나 미술을 그냥 봤을 때 예쁘다, 멋있다 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컬렉터로 또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안쇼에서도 앞으로 언니의 미술관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작품들, 작가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가볍고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작품은 제가 인문학 강의를 나갈 때도 항상 이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바로 멕시코의 여류 작가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 하면 애칭이 참 많아요. 강인한 여성, 시대를 대표하는 보살, 미술계 여성혁명가, 이런 애칭들이 있는데 왜 그녀가 이런 애칭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요, 6살에 소아마비라는 병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오른발이 계속 절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까 프리다 칼로의 어렸을 때 꿈은 의사였대요. 내 몸을 내가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때 그녀가 탔던 버스가 경전철에 탕 하고 부딪히면서 그녀의 척추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골반, 그녀의 자궁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녀는 이제 평생 누워만 있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끄적끄적 누워있을 때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사고 현장에 대해서 약간 스케치를 해놓은 작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른발을 저른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프리다 칼로는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평생 누워만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자궁도 다 파손이 되고 골반 뼈도 으스러지고 척추도 다 으스러지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잃은 느낌? 너무나 슬펐겠죠. 근데 그 순간 이제 프리다 칼로가 넋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이 이제 붓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데 이 붓을 잡고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써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렸던 첫 번째 그림이 있어요. 바로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딱 보시면 프리다 칼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작품을 보면 와, 예쁜 여성이네. 굉장히 선이 굵고 강인한 느낌이 드는 여성이네. 혹은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잔다르크 같다, 무언가 나라를 구해낸 그런 강인한 여성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지 모르게 프리다 칼로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었던 그런 이미지는 이런 강인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싶지 않았나, 혹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야만 하는 이런 병상에서 탈출해서 내가 의지로 열심히 재활을 해서 난 이렇게 강인한 모습의 여성으로 살아갈 거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첫 작품치고 너무나 훌륭히 대단히 잘 그렸다. 그림을 한 번이라도 그려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재능이 없으면 이 정도로 그림이 안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너무나 디테일을 잘 살리고 색감을 잘 살려서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 보니까 프리다 칼로가 아무래도 주변에서 야, 그림에 너 소질이 있나 봐, 계속 그려봐, 이런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평가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 지인을 통해서 그녀는 멕시코의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디에고 리베라는 어떤 존재였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항상 배울 때 아는 화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신용복, 김홍도, 이중섭, 이런 대표적인 작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 교과서에 등장할 법한 굉장히 유명한 멕시코의 국민화가가 디에고라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다 칼로가 자기 작품을 보여줬을 때 디에고는 이제 프리다 칼로의 아름다운 외모에 빠지기도 했겠지만, 이제 프리다 칼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따라다니면서 막 배우고 싶고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존경심의 마음이 커져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살인 프리다 칼로와 43살인 디에고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 수근수근 거렸어. 이거는 비둘기와 코끼리의 결혼이다. 왜냐하면 디에고가 너무 체구도 있으시고 나이도 많아 보이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야, 나이 차이를 극복했네. 여성이 장애가 있는데도 어머, 이 디에고도 프리다 칼로를 엄청 사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와 결혼하는 이 순간 자체가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그녀를 이끕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디에고의 취미가 있었어요. 디에고의 취미는 불륜입니다. 정말 수많은 여자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계속 결혼하고 파혼하고 결혼하고 파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걸 반복했던 남자예요. 그럼에도 디에고의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프리다 칼로가 수차례 임신에 도전을 하고요. 수차례 유산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유산을 하면서 너무나 시리에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첫 번째, 두 번째 유산을 하면서 이런 작품, 프리다 칼로의 떠있는 침대라는 작품을 그리기도 합니다.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을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와중에 디에고가 건들지 말아야 될 여성을 건드립니다. 바로 프리다 칼로가 두 번째 유산을 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그 와중에 프리다 칼로의 친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 사실을 병실에서 알았던 거예요. 자기 여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이미 두 번째 아이를 유산을 해서 더 이상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 근데 자신의 친여동생과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났다. 마치 막 심장을 칼로 이렇게 헤집은 듯이 누가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피가 난사한 듯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바로 프리다 칼로의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디에고고 누가 봐도 이거는 프리다 칼로예요. 누워있는 모습이. 그 당시 멕시코에 살인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남편이 와이프를 죽였는데 기자가 물어봤던 거죠. 왜 와이프를 이렇게 죽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살인자가 이랬다고 합니다. 그냥 단지 몇 번 찔렀는데 죽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프리다 칼로가 영감을 얻어서 그 제목 동일하게 해서 디에고에게 너가 나에게 저지른 행위들은 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라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천하에 디에고의 그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디에고가 천하의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의 또 예술성만큼은 정말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가 계속 디에고가 바람을 펴서 고통을 안겼지만 그녀가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계속 해준 게 바로 디에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938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그녀의 첫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디에고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풍문도 나오고요. 사실 이 첫 전시회 때 뉴욕 타임즈에 실릴 정도로 그녀의 작품 세계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프리다 칼로가 파리로 옮겨서 자신의 첫 전시회를 또 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불후의 명작들이 나옵니다. 프리다 칼로, 뭐 두 명의 프리다라는 이 그림 자체만으로도 화제성을 안고, 뭐 피카소라든지 칸딘스키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대가들에게 찬사를 받으면서 멕시코 최초의 여류 작가로서 이름과 명성을 얻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불과 몇 년 후에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된 프리다 칼로는 평생 본인이 고통을 갖게 했던 오른쪽 발 자체를 절단을 하면서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프리다 칼로였다면 정말 디에고가 너무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예 지워냈을 것 같은데, 프리다 칼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첫 번째, 디에고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그림을 평생 그리는 것. 세 번째, 혁명가로 남는 것. 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죽는 순간까지도 항상 그림에 디에고의 모습을 이렇게 자신의 뇌 쪽에 이렇게 그려놓곤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눈물을 이렇게 떨어뜨린 그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에고를 정말 진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작품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굉장히 쓸쓸해지면서 씁쓸함이 같이 남습니다. 너무나 불운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던 프리다 칼로. 하지만 그녀의 이런 극한의 슬픔이 어찌 보면 그녀를 더욱더 강인하게 만들고 그녀만의 작품색이 명확히 보이는 대작들을 완성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들과 그녀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작품을 보는 눈은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작품을 볼 때 내 마음, 내 심리 상태도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볼 때 무언가 저처럼 탁 하고 임팩트가 오는 강렬함을 느꼈다. 혹은 이 작품을 왜 그렸지? 이 사람은 왜 여기에 그려져 있지? 뭔가 의도를 알고 싶은데? 라는 호기심이 생겼다면 언니의 미술관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언니의 미술관에서는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힐링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이나 시대를 알려주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가나 시대상 작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마음껏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